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여 만에 이렇게 세 번째 포럼을 갖게 되고요.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은 집중을 해줬습니다. 뒤에 모두 여기 계신 그 내외부 이사님들 그리고 세미나에 관계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국민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앞으로 포럼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한국사회공헌 포럼 여러분, 발제와 토론자로 나와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방역을 성원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또다시 그 이태원 확진자를 위해서 확진자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정도로 6차, 7차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에 대한 평가가 높게 인식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 그동안에 6개월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5개월 다 됐죠. 굉장히 사회 각 부문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특히 기업과 지자체,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미나에서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는지를 서로 알아가지고 격려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각계각층에서 대응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30대 그룹 집단, 30대 기업 집단 동일인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일부 사람하고 제외하고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나서고 또 기부와 생금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자체 16개 지자체장, 여기 부산시장은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 제외했고 그래서 나머지 16개 시장 지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장들인데 역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신속 대응 이런 거는 있었는데 선제 대응, 능동 대응 측면에서 약간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K-방역이 세계적인 극찬을 받으면서 굉장히 덕분에 챌린지 같은 이런 것들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K-방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또 보도자료를 써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는 반응이 달랐죠.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즉 코로나19가 아닌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시기에 언론은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K-방역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언론사 타이틀을 보면 5천만 우한 교민이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라는 공포 소구들을 또 많이 썼었고 또 5천만에서 1억 명이 죽었던 사망했던 스페인 독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이제 우한 폐렴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런 타이틀,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많은 시민들을 또 공포에 몰아넣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점은 연구문제 그 결과에 같이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특히 서울과 경기 인구 밀집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적었고요. 어떤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양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었다. 그것은 바로 위기관리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위기관리 책임 주체로서 정부의 통합적 재난 관리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게 한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기관리 책임 주체로서 정부의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게 핵심 역할을 제대로 또 수행함으로 해서 이것이 또 범국민적 관심을 또 촉발하는 촉매제로서 이것 자체가 사회공헌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그 대통령과 이 방역 코로나를 하신 많은 분들에게 애쓰신 분들, 우리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박수가 치는 겁니다. 이거는 올림픽 10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이 저희는 성공합니다. 또 그래서 저 한가 안타까운 게 조금 있다면은 요번에 제가 이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먼저 저래가지고 세계 보도를 내면 이거 또 우리나라가 왜 이게 코리아인데 싱가포르 먼저냐 이런 또 아쉬움이 생길까봐 이건 먼저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저 30일 날 토요일 날 용인의 그 어린이집 단체 회장 구립 어린이집 있죠. 저희가 다 먼저 설치합니다. 여기가 먼저 설치했다. 모든 게 또 최초가 중요하잖아요.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소와 다르게 상업적인 물론 측면이 많이 있기도 하겠죠. 연구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 보도자료가 사회공헌을 촉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포럼을 개최한 그 취지는 간단합니다. K방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외신에서 극찬하고 있고 아까 세미나에서 들으신 것처럼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K방역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포럼에서 이것들을 서로 데이터로 수치로 확인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사회공헌을 촉발하는 그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포럼, 이 단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사회공헌 포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사회공헌 포럼은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의 산하 기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로 인해서 사회공헌을 촉발시킬 수 있을까가 저희의 주제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30대 기업 총수들이 기부금에 대한 정보량이 낮다라는 이런 1위서부터 30위까지 이제 등수를 매겨서 이런 분들이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3위는 누구고 이렇게 딱 정보량을 쭉 이제 보도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기업 총수들로부터 그 기사가 나간 후에 3일 만에 43억 원이라는 성금이 거쳤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회공헌을 촉발시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보도자료를 한 이후 반짝 성금이 43억 원이 거치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다시 기부금이 확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공헌을 지속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사회공헌을 촉발시키는 어떤 촉매제 역할은 우리 사회공헌 포럼에서 그리고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양질의 자료를 뽑아냄으로써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연구소 그리고 저희 사회공헌 포럼은요, 각계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지속 발전 가능한 공헌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회공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체 그리고 기업, 정부가 이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사회공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능 기부 혹은 이제 몸으로 하는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